안녕하세요. 나섬 아카데미의 나섬 강연을 맡은 나섬 교육센터장 김화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나섬 아카데미의 강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배재대학교와 나섬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후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삶에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배재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아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배재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배재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바로 이 표현이라면 이 가치는 배재학당을 설립한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1885년 배재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즉 영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배재학당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대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표현 속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교육의 목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에 설립한 배재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재학당에서 뭐 양반이든 평민이든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강조한 것이 양반들이 하인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분제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양반의 학습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라면 스스로 주체로 서서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본이라는 것을 이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떤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배재학당은 생리학이나 화학, 체육 교육도 했고 음악이나 미술, 군사 교육까지 하면서 당시 상황에서는 외세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근대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배재학당이 설립되고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고 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재학당이 설립이 되고 근대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다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당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공동체 속에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역할로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한문과 교리 문답 과목을 제외하고, 즉 한문이나 교리 문답 부분은 한글로 교육을 했고 이 두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교육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일종의 근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간다는 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세계를 더 넓혀 나가는 것이고, 지금 나는 특정 지역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삶이 곧 세계 속에서의 삶이라는 걸 알아서 나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키워가고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로 서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의 세계를 더 넓혀서 자기 확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국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제학당이 시작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추구했던 바 역시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국가적인 어떤 책무, 개인의 어떤 성장의 책임, 이런 것이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추구하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교육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건학 이념이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인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요기, 대자, 당위, 인역. 말하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세가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제대학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우리가 오늘날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실천하는 지성인, 그다음 전인적 감성인, 창의적 개척자를 배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건학 이념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나섬은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나, 섬김의 섬 해서 나섬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육의 가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섬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다, 섬기다와 연결이 된다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교육 가치를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교육이 나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섬은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이렇게 뭐 베풀고 그러면서 모시고 받들고 이러한 가치는 교육적으로 단순히 나누고 섬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제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날에 실천하는 그런 교육 가치가 바로 나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재대학교는 내 이름은 나섬이 해서 그 나섬이 캐릭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섬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해 나가는 걸 이렇게 밝히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고 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나눔과 섬김의 가치인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이 가치는 성인인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 교육의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섬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어떤 가치 속에서 생각할까? 바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에릭슨이 말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비추어서 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자.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 성장해서 유아기를 거치고 그다음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성장에 다 도달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노화되어 가는 것이라 인생을 바라보기 쉬운데요. 하지만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고 완성된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역시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바로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돼서 성장을 멈추고 완전한 성장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나이 들어갈 때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서 계속 성장해 간다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기 때 유아기 그리고 학교 진학하기 전 학교를 다니고 10대를 보내고 그다음 뭐 20, 30대에 이를 때 그리고 중년 그다음 노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의 인간들은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유아기 때 중요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기 때에는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 유아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율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엔 주도성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그리고 10대에 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민을 하고 나서 또 성인이 되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생산성,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긍정적 가치가 되고 더 나이 든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건 자아 통합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면서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다음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서 자아 정체성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고, 그런 다음 배려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여러분 역시 계속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성숙한 자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산다는 건 목표나 도달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노화의 과정은 퇴화가 아니라 계속 성숙해서 익어가는 것, 더 어떤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더 이상 체계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눔과 가치를, 이런 섬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재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눔과 섬김의 가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공 교육과 교양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고, 그 다음 전공과 교양 교육과 연계된, 즉 학교 수업받는 교과목과 연계된 활동, 그리고 전공 교육이나 교양 교육과 교양 교과가 아닌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대학생, 우리 배재대학교 학생들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첫 번째는 교과 연계 나섬인성 인증제입니다. 배재대학교 학생들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기 위한 실천의 방안으로 성숙한 내가 되기 위해서 인증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인증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읽기 인증. 3권의 책을 읽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봉사 인증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문화 예술 인증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는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인증 활동을 통해서 어떤 교양 있는 인간, 바람직한 인간다움을 지닌 존재로 성장해 가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 인증입니다. 역사 문화 활동을 통해서 역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는 어떤 안목을 길러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직무 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어떤 미래 진로를 개척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나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 끝으로 융합 인증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증이 결합되어 있는 융합 형태의 그런 인증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그런 가치를 비교과 활동, 교과 연계 활동과 더불어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바람직한 인재라고 한다면 나와 그 다음 타자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선 소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배재대학교는 그런 소통 능력을 이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교과 연계 글쓰기 첨삭 활동이나 글쓰기 튜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에세이 대회나 토론 대회, 스피치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그 역량을 길러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어 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고 말하고 쓰고 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사회에서 소통 능력을 이렇게 함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이 아닌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할까요?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영민과 함께 다양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즉 배재대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참여하는 나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나섬 아카데미의 지향점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지역 공동체 구성원,
함께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은 그래서 성인인 여러분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인 여러분에게 왜 필요할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에릭슨이 말한 바에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즉, 꾸준히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건 내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때 타자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세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존재하는 외부 대상, 사물,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나의 삶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세계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에 빗장을 풀고 열린 상태에서 나와 타자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세계와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세계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건 성숙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의미 있는 건 나만의 삶의 그 범위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세계를 넓혀가고 사회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공동체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 타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타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나섬이라는 가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바로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존재하는 것 이면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 화가인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스 홀바인은 16세기 초상화를 가장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낙 뛰어난 화가이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 프랑스의 외교관인 장트 댕트빌,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이렇게 털이 있는 옷을 입은 외교관 장트 댕트빌의 의뢰를 받고 초상화를 그린 것이 바로 이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프랑스 주교인 이 한 분과 그다음 외교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초상화라고 한다면 인간이 중심이 돼야 돼서 화면의 가운데 사람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의 가운데에는 지구본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악보라든지 뭐 지구의라든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밑에 보면 약간 이상한 얼룩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마지막,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그림은 해골입니다. 일그러진 해골인데요. 이걸 비틀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바로 이 해골 모양이 나옵니다.
좋아 보이는 털옷을 입고 부귀와 권세와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지식과 어떤 의미 있는 사물들을 함께 놓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가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대사들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화려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지식과 더불어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의 삶을 숙고하기 위해선 유한한 삶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죽음의 의미를 상상할 때 인간의 삶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한스 홀바이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바니타스 화가 전하는 인생의 의미 역시 이와 관련이 되는데요. 정물화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름다운 꽃, 그다음 싱그러운 과일, 그리고 해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과일도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고 과일은 먹지 않게 되면 썩게 되죠. 결국 지금 현재 아름다워 보이는 이 꽃도 유한한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를 해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바니타스 화도 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은 어떤 음식들이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릇과 이렇게 풍요로운 음식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풍요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니타스화라고 하는 헛되다는 의미에서 온 이러한 정물화를 그렸던 기법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과 그 다음 다양한 바니타스와의 정물화를 예로 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일상에 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우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나를 성숙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활동이 나섬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내 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각자의 삶이 의미 있는 성숙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그 속에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대학생이 아닌 성인인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을 더 잘 돌아보고 주변과 사회를 그리고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성숙한 자세와 연결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나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권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